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문의 주신 종목 중에서 MS 오토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이 MS 오토텍은 지금 현재 저점을 다진 것일지, 반등이 가능할지,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이 종목은 뭐 명신산업과도 약간 연관이 있죠. 뭐 비슷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고, 사실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렇게 주주로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기존 주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MS 오토텍을 일단 차트를 열어놓고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가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자, 작년 12월에 12,6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긴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가 코로나 때의 저점이죠. 코로나 때의 저점을 이렇게 회복했었던 가격, 그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6,360원입니다. 6,360원.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은 어떻죠? 6,76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고, 코로나 때 이때 저점을 찍고 회복했던 그 자리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지나가는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이 선이 있죠. 이게 500일선입니다. 500일선. 이게 500일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선이 241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사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선을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500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500일선. 자, 500일선과 241선, 요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추세선은 제가 이제 그어 놓는 거를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찌됐든 이 241선과 이 501선, 이 안에서 이 녀석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가급적이면 500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241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의 상황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 것은 조금 어, 위험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기에는 조금 뭔가 정말 기업에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지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일단 이 녀석은, 자, 수렴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수렴을 보시면 되고, 이 큰 삼각형에서 수렴이 되는 자리는 7,710원입니다. 7,710원. 자, 그 얘기는 이 삼각형을 이탈을 하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즉 241선을 이탈을 한 거죠. 원래는 이 수렴 구간에서 그 중요한 수렴 자리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갈리게 되는데, 이 녀석은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500일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회복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수렴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 중요한 자리는 7,71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7,710원까지는 반등을 하여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밑에 이제 이 추세선을 타고 갔을 때 500일선이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녀석을 추세선을 한번 그어 놓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잠깐만요. 자, 요 두 자리 요때 저가와 요때 고가를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저가와 요때 고가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선은 자, 요때 저가, 요때 저가와 최근의 저가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세선은 이때 고가와 요때 고가를 연결해 놓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삼각 수렴 구간은 어디일까요? 자, 아까 7,710원이 중요한 삼각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삼각 수렴이 되는 중요한 가격은 지금 요 가격이 되겠죠. 요 가격이 6,700원입니다. 6,700원. 자, 두 번째 수렴이 되는 그 중요한 가격 위로 요 녀석이 다행히도 올라와줬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 매물대가 보이시죠? 26% 그리고 이때 약 5% 정도의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약 31% 정도의 매물대가 있고 지금 이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즉 500일선이 지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매물대면 이 위에 있는 이 정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반등을 한다면 8,080원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녀석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6,700원 아까 수렴 자리라고 그랬죠. 6,7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겠죠. 지지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셔야 됩니다. 1차 지지 그 다음에 2차 지지는 6,360원 2차 지지는 6,360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3차 지지는 6,000원 심리적 가격인 6,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3차 지지 라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6,000원이라는 심리적 가격까지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자리의 지지 여부는 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500일선까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500일선 근처까지 왔다가 살짝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지만 보통 이렇게까지 왔을 때 저는 사실 500일선에서 241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놓고 보면 지금 여기 이제 500일선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보통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241선까지 이탈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 500일선을 터치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녀석들이 있고요. 이 500일선을 한 번 더 깹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어디죠? 6,000원 부근이겠죠. 6,000원 부근. 6,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500일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500일선을 깹니다. 이렇게 두 번 정도 500일선을 깨고 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이 500일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깼다가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야금야금 높여가면서 횡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 500일선을 타고 살짝 깼다 올라탔다 깼다 올라탔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제 구름대가 얇아지면 여기까지 회복을 했다가 그 자리가 7,100원이겠죠. 그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했다가 다시 살짝 눌림을 줍니다. 살짝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7,000원을 회복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로 올라타는 그 자리가 7,71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 후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 눌려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 매집할 시간이 다시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간격.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구름대까지 간격이 벌어져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녀석이 갈지는 조금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좁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241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제가 지지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지해야 되는 가격이 요 세 라인이겠죠. 요 세 라인. 그러면 이 녀석이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올라타고 안착을 해야 되는 자리는 7,100원이 되겠죠. 7,100원. 자, 이 자리를 올라탄 후에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녀석이 버텨줘야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타더라도 이 자리에서 버텨줘야만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요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100원의 안착 여부를 일단 지켜보셔라.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이 241선, 이 241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7,710원 부근에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7,710원 부분에 강한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이 녀석이 이겨내고 뚫고 올라가는지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7,710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이 자리는 매도 영역이 되겠죠. 1차 매도. 만약에 오랫동안 물려 있으신 주주라면 7,710원 정도가 왔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겠죠. 이 녀석이 내 평단까지 무조건 올라올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만 갖고 계속 무조건 존버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녀석의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 졌을 때에는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리스크를 약손실 범위 내에서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0%다. 근데 마이너스 15%까지 됐다.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돌파 자리까지 올라왔다. 근데 거기서 돌파 후 지지를 못한다.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돌파 후 지지를 못할 때 매도를 하시면서 비중을 덜어내셔야겠죠. 그렇다면 2차 매도 영역은 어디일까요? 2차 매도 영역은 8,080원입니다. 여기가 2차 매도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매도 영역은 8,080원 이하입니다. 이하. 가급적이면 이 녀석은 8,080원 이하에서 비중의 한 70% 이상을 혹은 전량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리적 가격은 8,000원이겠죠. 8,000원. 이 이하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이 8,000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커다란 구름대 있죠. 이 구름대 위에 안착을 해준다면 이 녀석은 이 위로 이 라인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7,710원이라는 매물대에 올라타게 되면 이 밑으로 7,710원의 밑으로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횡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해준다면 이 녀석은 크게 놓고 봤을 때 8,95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이 있으실 경우, 하지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뭔가 이슈가 터질 거라는 그런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뭔가 이제 재료가 터지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서 탈출하시는 것을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8,080원 이하에서 매도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두 자리인 8,430원과 8,950원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 자리는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 2차를 마지막 매도로 보시고, 만약에 크게 보시는 분들은 1차 매도를 8,000원에서 8,080원, 여기를 1차, 여기를 1차로 보시고, 여기가 1차겠죠? 그 다음에 2차를 8,430원, 3차를 8,950원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 이 녀석 같은 경우를 60분 봉으로 잠깐 체크를 해드려 보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하면 안 됐었던 요 두 자리를 이탈을 하고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요때 가격을 60분 봉상 이렇게 윗꼬리 없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6,760원에 올라타 주는 모습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60분 봉상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 놓고 본다면 이 녀석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요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 구름대 위에 올라타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7,100원 회복, 요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고요. 자, 다른 차트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요 녀석이 일봉상 OBV가 아니라 RSI 값을 보면 22.61 이라는 값을 하고 있는데요. RSI 값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좀 반등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지키시는 게 좋고, 손절 라인은 6,300, 손절 라인이 마지막이 6,360원에서 6,0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6,360원에 손절하시기에는 이미 그 마이너스 률이 크시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좀 거기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6,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손절을 고려해 보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녀석이 6,000원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 손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OBV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2020년 12월 달에 12,6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OBV의 값은 멀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온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때 저점을 보시면, 그때 저점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의 저점입니다. 그때 가격이 6,7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가 6,760원이죠. OBV 값이 위치가 보이시죠? 이때도 6,700원 부근이었다. 하지만 같은 가격임에도 OBV 값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때 고점 대비해서 OBV 값은 크게 빠지지 않고 거의 멀쩡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녀석은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의 이제 평단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MS 오토텍의 평균가를 한번 놓고 보면 이게 3개월 평단입니다. 개인의 평단이 8,100원이고요. 외국인의 평단이 8,135원이에요. 그리고 기관계의 평단이 보이시죠? 근데 기관계는 지금 사실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거의 이제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을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주도주체는 외국인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사실 지금 보유한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집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이제 외국인의 평단이 8,135원, 개인의 평단이 8,100원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물려 있습니다. 다 털지는 못했지만 갖고 있는 물량을 또 물려 있기 때문에 요 평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8,080원 이하에서 매도를 추천드렸었죠. 1개월 평단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개인과 외국인의 평단이 보이시죠? 외국인 7,070원, 개인 7,080원. 그래서 제가 아까 7,100원이라는 자리를 일단은 회복 후 버텨줘야 된다고,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월요일부터는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 주주분들 응원 드리겠습니다.